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그마 PDR 팀의 뜨이입니다. 오늘은 베리어블 격파 3단계에서 초급 파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습을 위한 파일은 커뮤니티에 발행해 두었으니까요.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 초급 파트에서는 디자인 토큰과 베리어블의 개념, 그리고 구조와 등록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베리어블을 배우기 앞서 디자인 토큰의 개념을 살펴봐야 합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단어를 둘로 쪼개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토큰의 개념을 먼저 보면 토큰은 사회적 약속 아래 물건의 이름과 역할, 그리고 기능을 부여한 것을 뜻합니다. 아래 예시로 보면 그냥 글자가 인쇄된 종이에 우리가 상품권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사용처라는 역할과 금액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면 상품권이라는 물건으로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토큰이에요. 자, 실생활에서 더 넓게 보면 동전이나 지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도 모두 토큰의 일종입니다. 이 토큰의 개념을 디자인에 확장한 게 바로 디자인 토큰입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디자인 속성, 보통은 원식값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속성들의 역할에 맞는 이름을 붙여서 디자인에 사용하는 게 바로 디자인 토큰입니다. 디자인 토큰의 예시를 살펴보면 여기 버튼 하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구성하는 디자인 속성들을 보면 버튼의 폰트 사이즈, 레디우스 값, 배경 컬러 등이 있습니다. 이 속성들을 각 원식 값으로만 보면 24픽셀, 100픽셀, 헥사코드 6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버튼에 사용하는 폰트 사이즈, 버튼에 사용하는 배경 컬러, 이렇게 속성에 맞는 이름을 붙여서 디자인에 사용하는 게 바로 디자인 토큰이에요. 디자인 토큰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피그마 베리어블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하실 거예요. 피그마에서 베리어블이 바로 이 디자인 토큰을 등록하고 사용, 수정 관리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베리어블은 피그마에 등록한 토큰을 디자인에 직접 사용하거나 여러 디자인에 대응하고 나아가 고급 프로토타이핑 구현을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근데 왜 디자인 토큰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나요? 그냥 디자인 속성 값을 그때그때 입력하면 되잖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 토큰으로 디자인을 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토큰을 사용하면 디자인의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우리가 앞서 토큰의 개념을 배울 때 사회적 약속이 있었는데요. 디자인 토큰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구성원들끼리 함께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디자인 토큰을 사용해서 디자인하면 누가 디자인을 해도 일관적이게 디자인이 나오고 휴먼 에러가 낮아집니다. 아래 예시처럼 육안으로는 비슷한 컬러의 버튼들이 사실은 모두 다른 속성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토큰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면 옆에 케이스처럼 모두 일관된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토큰을 사용하면 확장성과 생산성이 증대됩니다. 디자인 토큰은 하나를 등록해두면 계속 참조하는 형태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확장과 수정이 용이하고 작업의 효율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디자인 토큰의 큰 장점 중 하나는 개발단과 더 원활한 협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공통의 언어로 만든 이 디자인 토큰은 코드화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제이슨 파일로 추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만든 제이슨 파일을 바로 개발자에게 전달하거나 혹은 업로드해서 플랫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디자인 토큰의 구성, 즉 약속을 정하는 단계에서 개발단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베리어블이 잘 세팅되면 개발단과 의사소통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팁으로 내가 만든 디자인 토큰을 베리어블을 통해서 피그마에 등록을 했다면 토큰 스튜디오와 같은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제이슨 파일로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토큰의 개념과 사용 이유를 살펴봤으니 이렇게 등록한 베리어블을 어떤 케이스에 사용하면 좋은지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멀티 브랜드를 운영하는 경우에 이 베리어블을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하나의 베이스 시스템으로 여러 멀티 브랜드에 참조시킬 수도 있고 브랜드별로 모드 대응을 통해서 중앙 제어 형태로 브랜드별 디자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는
멀티 플랫폼이나 여러 OS를 운영하는 케이스에서도 베리어블을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웹, 태블릿, 모바일처럼 디바이스별로 디자인을 관리하거나 안드로이드, iOS 이렇게 OS별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경우 하나의 베리어블 팔레트로 모드별로 대응하면서 디자인을 하면 플랫폼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은 프로덕트의 경우에도 베리어블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수정사항이 생겼을 때 모든 디자인 요소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큰 하나만 수정해서 전체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처럼 만약 모든 디자인 요소에 개별적으로 색상 코드를 지정하고 이것을 수정하려면 굉장히 번거로울 거예요. 하지만 앞서 배운 것처럼 베이스 컬러, 원식 값의 컬러를 베리어블로 등록해서 여러 요소에 사용하면 이 베리어블 하나를 변경하는 것으로 일괄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 코드화해서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속도가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테마나 모드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도 베리어블을 적용하면 디자인 관리가 용이합니다. 다국어 모드, 컬러 테마 모드, 여러 가지 모드를 운영하시는 경우 베리어블을 활용하면 하나의 디자인 팔레트로 언어 변경부터 컬러 변경까지 쉽게 관리하고 디자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리어블을 사용하면 효과적인 케이스를 제가 쭉 늘어놨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베리어블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리어블의 구조를 간단하게 훑어보면 컬렉션, 모드, 변수 순으로 구성됩니다. 하나의 피그마 디자인 파일 안에는 여러 개의 컬렉션을 만들 수 있고 이 컬렉션마다 모드를 나누거나 변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모드가 하나일 수도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드의 개수에 따라서 변수, 베리어블의 속성 값이 달라집니다. 모드가 한 개라면 밸류 값도 하나, 모두가 여러 개라면 변수 값의 밸류 값도 여러 개를 가지게 됩니다. 실제 적용 화면을 함께 보면서 진행하기 위해 피그마 파일로 넘어왔습니다. 자, 먼저 베리어블 창을 키려면 오른쪽 디자인 패널에서 로컬 베리어블 부분에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베리어블 창을 열고 베리어블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파일 내에 이미 등록해둔 베리어블들이 있어 이렇게 바로 화면에 노출이 되지만 아무것도 생성한 적 없는 상태에서는 화면처럼 이렇게 빈 화면과 베리어블 생성 버튼이 보일 거예요. 베리어블 창의 인터페이스를 보면 앞서 잠깐 살펴봤던 구조처럼 컬렉션과 모드 그리고 변수들을 보실 수 있고 그룹과 전체 요소를 볼 수 있는 탭도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컬렉션은 각 변수를 관리하는 개별 페이지입니다. 컬렉션 옆에 더보기 버튼을 눌러서 컬렉션을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컬렉션을 만들면 이렇게 안에 변수 생성이 가능합니다. 저처럼 등록한 컬렉션이 여러 개인 경우 이렇게 드롭다운 창을 내려서 컬렉션을 선택하고 수정하거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올 베리어블 탭에서는 컬렉션 안에 있는 모든 변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숫자로 등록되어 있는 변수의 개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표 내의 이미지에서는 변수가 총 3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올 베리어블 탭에서 숫자가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등록한 창을 보면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4개이기 때문에 올 베리어블 탭에서도 숫자가 4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은 컬렉션 안에 있는 변수들을 묶어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수를 선택해서 우클릭하면 그룹으로 묶거나 반대로 묶여있는 그룹을 언그룹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룹 안에 또 그룹이 있는 것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룹 안에서 또 그룹핑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이렇게 단위 나뉘어서 표시가 됩니다. 실제 베리어블 창에서 살펴보면 변수들을 선택해서 우클릭 후에 그룹 셀렉션을 누르면 그룹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룹 안에서 변수를 선택해서 또 한 번 그룹으로 묶으면
단이 나뉘면서 그룹핑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묶인 변수들만 그룹 탭에서 표시가 되고, 다시 전체 변수를 보기 위해서는 올 베리어블 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변수가 그룹으로 묶여 있으면 올 베리어블 탭에서도 그룹끼리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룹 안에 있는 그룹은 올 베리어블 탭에서 이렇게 슬래시로 표시가 됩니다. 모드는 디자인에서 모드별로 다른 디자인 속성을 가져야 할 때 사용합니다. 디자인 내에서 모드를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모드를 추가하거나 우클릭을 통해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베리어블 창을 보면서 살펴보면, 제가 먼저 변수는 모드의 개수에 따라서 밸류 값의 개수가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앞에 예시처럼 다크, 라이트 모드 두 가지 모드를 가진 디자인이 있다면 이 버튼의 컬러 값이라는 변수가 라이트 모드일 때, 다크 모드일 때 각각의 속성 값을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모드의 개수에 따라서 변수가 가지는 밸류 값의 개수도 정해지게 됩니다. 지금 프로 플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 총 4개까지 변수 추가가 가능하실 겁니다. 더 큰 조직에서 엔터프라이즈 플랜을 사용하시면 총 40개까지 모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리어블,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컬렉션 하단에 크리에이트 베리어블로 생성하고 또 변수를 우클릭하면 복제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실제 창에서 살펴보면 변수 생성 버튼을 눌렀을 때 총 4가지 변수를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베리어블의 구조를 알았으니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베리어블은 디자인에서 이 베리어블이 해당하는 부분에 적용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저희가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베리어블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4가지 종류에 맞는 디자인 속성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컬렉션 안에는 버튼의 색, 그리고 버튼의 텍스트 색, 버튼 텍스트의 내용과 버튼의 곡률, 이렇게 총 4가지의 변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시면 각각의 변수마다 아이콘의 모양이 달라요. 자, 이 버튼 컬러라는 변수는 버튼 디자인의 컬러 부분에 적용할 수 있지만 버튼의 곡률 값이라거나 버튼의 넓이 값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4가지 변수는 종류에 맞는 디자인 속성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제를 등록하면서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 섹션 안에 있는 이 연습 버튼에 직접 베리어블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초 변수 등록 실습이라는 컬렉션 안에 있는 이 4가지 변수를 버튼에 연결해 볼 겁니다. 버튼 색상, 그리고 버튼 텍스트의 색상, 버튼 텍스트의 내용, 그리고 버튼의 곡률값, 버튼 레디우스까지 총 4가지 변수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고 나서 먼저 배경색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른 채로 버튼 컬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버튼의 배경색, 필 부분에 어플라이 아이콘을 눌러서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베리어블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저는 변수 등록 실습이라는 컬렉션 안에 있는 버튼 컬러를 배경색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변수가 너무 많아서 바로 나타나지 않거나 찾기 힘드신 분은 변수명을 검색해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btn이라는 이름을 입력하면 제가 등록한 변수명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버튼 컬러라는 변수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버튼에 텍스트를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색상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에 텍스트 컬러라는 변수를 연결해서 버튼 텍스트의 색상을 바꿔주었습니다. 텍스트 컬러까지 변경해 주었다면 이제 텍스트의 내용도 변수와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가장 상단에 텍스트라는 부분에 이렇게 베리어블 아이콘이 보입니다. 어플라이 베리어블 아이콘을 눌러서
변수를 찾기 위해 btn이라고 입력을 했더니 이렇게 버튼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눌러서 변수를 연결해 주었더니 제가 지정한 밸류 값으로 텍스트 내용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튼의 공률 값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어피어런스 부분에 레디우스 공률값 부분에 어플라이 베리어블, 그리고 변수를 찾기 위해 마찬가지로 btn이라고 검색을 해서 btn reduce라는 변수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제가 지정했던 밸류 값인 9999가 적용되면서 버튼이 둥그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리어블은 각각 디자인 속성에 맞는 부분에 연결해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베리어블의 모드를 전환하는 법과 모드의 범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버튼에 변수를 연결할 때 그 변수는 다크 모드와 라이트 모드 두 가지의 모드로 나뉜 변수였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모드가 적용되어 있는 객체의 모드를 변환하기 위해서는 어피어런스 탭에서 모드 아이콘을 누르고 컬렉션의 모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디자인 패널에 어피어런스 탭을 보면 모드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드 아이콘을 누른 상태에서 제가 다크 모드로 버튼의 모드를 변경하면 다크 모드에 등록해 있던 밸류 값으로 디자인 요소들이 전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모드를 적용하고 나면 드롭다운 형식으로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로 버튼이 잘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드를 변경하려고 보니 우리가 만든 모드 말고 오토라는 모드가 제일 상단에 보입니다. 이 오토 모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토 모드는 객체가 소속된 더 상위 레이어, 즉 엄마 프레임이나 섹션의 모드를 따라가는 상태입니다. 가장 먼저 변수를 연결하면 기본값은 항상 오토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옆에 예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변수를 연결하면 오토로 기본값이 세팅되어 있는데 이 오토 옆에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오토 값의 디폴트 값은 우리가 컬렉션에서 모드를 만들 때 먼저 등록한 값이 디폴트 값이 됩니다. 저희가 라이트 모드를 다크 모드보다 먼저 모드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오토에서는 라이트 속성 값들이 디폴트 값이 됩니다. 우리가 만든 이 버튼을 라이트, 다크라고 적힌 이 섹션 안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라이트 모드일 때는 큰 변화가 없지만 다크 모드로 옮겼을 때 버튼의 속성 값들이 다크 모드의 속성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옮겨보니 모드가 자동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변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섹션을 눌러서 모드를 살펴보니 라이트 모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옆에 섹션에는 다크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더 상위 객체인 섹션에 라이트, 다크라는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이 객체는 상위 객체인 섹션의 모드에 따라서 잘 변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버튼의 모드는 오토 모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섹션을 선택했을 때 모드 아이콘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 섹션 안에 객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옆에 섹션을 살펴보니 모드 아이콘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에 모드가 적용된 객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토 모드를 쓰는 이유는 다양한 객체가 있는 디자인을 한 번에 빠르게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드가 적용된 객체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이걸 다크 모드로 바꿀 때 이 객체들을 각각 바꾸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오토 모드로 잘 설정이 되어 있다면 상위 객체의 모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부 디자인을 편하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토 모드를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섹션도 프레임도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변경하는 것도 너무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그마에서는 더 큰 범위로 모드를 변경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페이지 모드인데요. 페이지별로 모드를 선택해서 디자인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모드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디자인 패널 페이지 부분에 모드 아이콘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모드를 바꿔가면서 페이지별로 모드를 관리하고 디자인을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리어블 격파 3단계의 초급 파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디자인 토큰과 베리어블의 개념, 그리고 베리어블 구조와 적용 방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피튜브를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베리어블 격파 중급, 고급 파트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